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전옥현의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아마도 여러분들 상당히 궁금하셨을 텐데요. 손준성 검사에 대한 구속영장 오늘 실질심사가 2시간 30분 동안 진행되지 않습니까? 방금 전에 기각이 됐습니다. 저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고 여러분들도 충분히 예상을 하셨을 거예요. 이런 엉터리 공수처 결론은요, 공수처 빨리 없애야 돼요. 이거 전혀 불필요한 기관 만들어 놔가지고 국민 예산만 낭비하고요. 이번 손준성 사건 구속영장 청구가 말이죠. 이 공수처 이 손준성 사건이 공수처 1호예요. 1호 구속영장 청구예요. 1호 체포영장이고 1호 구속영장인데 1호 체포영장, 1호 구속영장 모두 다 기각됐어요. 이런 무능의 상징, 이걸 누가 만들었습니까? 문재인이가 만들었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누구하고 같이 만들었어요? 추미애, 조국 이런 사람들로 만들어낸 게 공수처예요. 그러니까 범죄자들하고 만들어놓은 조직이 공수처예요. 쉽게 얘기해서. 조국이 범죄자 아니에요? 추미애도 범죄자나 마찬가지죠. 뭐 수십 개 지금 고발돼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만들어놓은 이념지향 차원에서 만들어놓은 공수처 조직, 그야말로 무용론이 이제 폭발해야 된다. 그래서요, 공수처 빨리 없애는 길이 이 나라의 법치주의를 살리는 길이고 검찰권의 정당한 행사 그리고 인권 침해를 막는 길이에요. 문재인 대통령이 왜 검찰 개혁했나 저는 묻고 싶은데, 왜 검찰 개혁했습니까? 문 대통령? 검찰권 남용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왜 검찰권 남용하지 말라는 거죠? 인권 침해를 줄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뭘 만들었어요? 공수처 만들자마자 1호 체포영장 기각, 1호 구속영장 기각. 이게 얼마나 인권을 침해하는 거예요. 예. 이 방어권을 침해한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방금 전에 아마도 제가 보기에는 우리 유튜버들 중에서 제가 거의 한 1, 2, 3등 안에 될 것 같은데요. 지금 10분 전에 보도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바로 지금 보도해 드리는 겁니다. 자, 구속영장 한마디로요, 증거인멸을 우려도 없고 성실히 수사에 임하겠다고 하는데 무슨 구속영장이 필요하냐? 이것이 오늘 영장 기각의 주요 사유예요. 그래서 이 손 검사 그야말로 신병 확보하려고 이 공수처가 이 정치적인 압박을 받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요. 이렇게 무리하게 체포영장도 기각된 주제에 체포영장도 받아내지 못한 주제에 더 중한 구속영장까지 청구했으니 이게 바보 아니면 이런 짓을 할 수 있겠어요? 한마디로 얘기해서요. 예. 그래서 기각이 됐는데 이 중앙지법의 이세창 영장전담 부장판사예요. 갑자기 제가 엄청 지금 몸이 피곤하고 컨디션이 안 좋은데 열받네, 열받아. 예. 이세창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뭐 때문에 피의자에 대한 출석 요구 상황, 그 다음에 사건 수사 진행 경과, 그 다음에 피의자에게 정당한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서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에는 어렵다. 두 번째, 신문 과정에서 향후 수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피의자의 진술, 이런 거를 종합하면 현 단계에서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부족하다. 이거는 어린애도 이 정도는 다 알아요. 여러분들이나 저나 이 공수처가 얼마나 무리하게 구속영장 청구했다라고 하는 것은 다 아는 거 아니에요? 무리한 영장 청구, 법조계에서도 오직해야 대한변협에서까지도 유감을 표명하는 성명서까지 냈잖아요. 이렇게 무리한 영장 청구에 관해서. 목표가 뭐겠어요? 똑같이 피의자를 이끌어낸 사람이 누구예요? 윤석열과 손준성, 김웅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윤석열 빨리 어떻게 수사하려고 서둘다가 망신을 당한 거예요. 서둘다가. 왜냐면 11월 5일날 경선 투표하니까 그 전에 윤석열이 좀 어떻게 소환해볼까? 소환 통과해볼까? 오늘이 10월 26일이니까 잘 많으면 소환할 수 있다. 왜냐면 지금 이제 손준성이 구속시켜놓고 막 조사하다가 윤석열 소환하면 가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서둘다가 망신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이 김진욱이라는 사람은 처음서부터 자격이 없는 사람을 갖다가 시킨 거예요. 말 잘 들으라고 시킨 건데 이렇게 무능한 거예요. 말만 이제 유능하고서 말 잘 들으면 그래도 좀 나은데 무능하고 말은 또 잘 듣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이게 악이에요. 그래서 공수처는 손준성 검사가 수차례 소환 일정을 미루고 수사에 비협조적이었다. 이래서 체포영장도 청구하고 그게 기각되니까 또 소환해봐야 뻔하니까 바로 구속영장을 쳤네요. 근데 구속영장을 쳤는데도 그동안에 그러니까 20일날 체포영장 청구했거든요. 기각되니까 23일날 소환 조사도 없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어요.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해놓고서도 심사, 그러니까 오늘
바로 그러니까 일요일날 오후에서야 16시간 남겨놓고 통보를 했어요. 그러니까 손검사 측에서 당연히 이거는 피의자의 방어권을 형해화시키고 헌법상의 기본권을 기본권 행사를 침탈하는 조치다. 이렇게 반발할 수밖에 없고, 이렇게 반발하니까 아니 우리같이 판검사가 아닌 사람이 보더라도 야 이건 공수처가 굉장히 무리한 수사를 했네. 왜 그랬을까? 딱 하나예요. 정치 일정이 지금 급하잖아요. 우리 야권에 만약에 이제 윤석열 총장이 야권의 경선 후보로 이제 최종적으로 확정이 되면 함부로 오라가라 못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서둘다가 이 사고를 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로 이제 풀려났어요. 아마도 잠시 풀려나면서 한마디 할 건데 제가 방송을 너무나 빨리 하기 때문에 이 방송 도중에 풀려날 때의 입장문이 나오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일요일 날 오후에야 월요일 날 오후에야 화요일 날 영장 실질 심사 있다는 것을 알려줬어요. 16시간 전에요. 그렇게 하고서 이 공수처에서는요, 자기네들끼리는 PPT 자료까지 다 준비해 왔어요. 이게 그러니까 얼마나 참 기가 막힌 일입니까? 그래서 법조계에서도 이렇게 체포영장이 기각된 피의자에 대해서 당사자 조사도 없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거 정말 이해할 수 없다. 이런 비판이 나오는 것이고, 대한변협도 성명서를 내가지고 피의자가 수사에 비협조적이라는 이유로 방어권 보장을 위한 기회와 시간을 보장하지 않고 영장을 거듭 청구한 거, 이거는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다. 그리고 손검사 측에서도요, 공수처 검사가 야당 대선 후보 경선 일정을 언급하면서 출석을 종용했다. 이거야말로 이런 문자 메시지를 공개하면서 이거야말로 정치 수사가 아니냐, 이런 비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법조계에서는 특히 말이죠, 이 구속영장에 고발장 작성자를 성명불상자로 적시했다는 것 자체가 작성자가 누군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한 무리한 일이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고요. 구체적인 범죄 사실도 특정하지 못한 채 섣불리 영장을 청구해서 기각을 자초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공직선거법도 미수범죄를 처벌하는 조항이 없어서 손검사에게 적용하기는 무리가 있다. 예, 이런 지금 비판적 시각을 내놓고 있습니다. 예. 자, 그리고요, 이제 손검사를 다시 소환하겠다, 공수처는. 그리고 김웅도 또 소환할 일정을 지금 이 조율 중에 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중앙일보에서 단독으로 보도한 내용인데요. 이 손준성 영장을 보니까 어떤 매우 이례적인 얘기가 딱 있냐면요, 여기에 조국 얘기하고 채널A 사건이 나온다는 거예요. 어떻게 나오느냐, 이 구속영장 범죄 사실에 말이죠. 손준성의 범죄 사실에 윤석열 전 총장은 조국 전 장관 가족의혹 수사를 지휘했다. 채널A 사건을 대검 인권부에서 진상조사하도록 지시했다. 이런 문장이 나온대요. 그런데 정작 이 영장에는요, 윤석열 총장하고 이 정도 썼으면 손준성 검사가 이런 사건에 관해서 어떤 공모관계가 있는지를 적시해야만이 손준성이한테 죄가 더 커지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윤석열 총장도 피의자로 어차피 입건돼 있는데 윤 총장의 어떤 범죄 혐의도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윤석열과 손준성과의 공모관계는요, 전혀 여기에 언급이 안 돼 있어요. 구속영장에. 이 얘기는 결국 뭡니까? 손검사의 범죄 사실과는 무관하지만 윤석열 총장의 여권으로부터 비판을 받고 있는 내용들을 구속영장에 쭉 나열한 거예요. 이것만 보더라도 이게 그러니까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검사의 법률 지식에 ABC도 모르는 이런 검사들이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준성 검사한테 적용한 직권남용, 공무상 비밀누설, 공직선거법과 개인정보법 위반 혐의, 이런 거에 관해서 인정을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대검 정부과 이 추가 압수수색, 오늘도 또 압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손준성 검사 아래에 있는 대검 수사정보 2 담당관이었던 성상욱 검사, 그리고 연구관 임모 검사에 대한 이 추가 조사, 이것도 이제 곧 실시할 예정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어요. 자, 이런 것들이 제대로 말하자면 실질적인 조사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요, 절차적인 합법성도 지켜야 되고,
그야말로 압수수색을 하더라도요. 대검 압수수색 지금 이게 몇 번째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만 보더라도 그야말로 공수처의 한계, 능력의 한계를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결론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야당에서도 말이죠. 이러한 영장 청구는 공수처가 정치에 개입하겠다는 거나 마찬가지다. 이런 비판을 하는 거예요. 예, 한마디로 손검사에 대한 영장 청구는 공수처의 정치 개입 선언이다. 증거로는 윤석열 총장의 연관성을 엮을 수 없으니 손검사 구속영장 쇼를 통해서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에 개입하려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 공수처가 정치 중립 의무와 적법 절차를 무시하고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에 영향을 미치려는 정치 공작이고 누가 공수처에 영장을 사주했고 누가 정치 공작을 지시했나 이렇게 의혹을 제기하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이 손준성 검사에 대한 영장 기각된 것은 말씀을 드리고 오늘 매우 중요한 또 폭로가 벌어졌어요. 바로 이재명한테 조폭에서 돈을 줬다라고 하는 돈다발 사진. 지난번에 이 현재 수원 이 교도소에 구속되어 있는 이 박철민 조폭 요원이 돈다발 사진을 공개했어요. 김용판 의원을 통해서. 근데 하필이면 그 돈다발 사진의 일부가 과거 2018년도 11월 달 본인이 페이스북에 올렸던 사진하고 똑같은 것으로 밝혀져 가지고 이 박철민이가 이재명한테 전달했다는 돈 이거 가짜 아니냐 신빙성에 상당한 혼란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법률 대리인인 장영하 변호사를 통해서요. 사실 확인서를 공개했는데 이 사실 확인서에서 다시 한번 조직폭력배의 돈 20억 원을 받았다라는 주장을 제기했던 박철민 씨가 추가 증거를 제시한 거예요. 그래서 보복이 두려워 이재명 대선 후보에게 정권을 맡기신다면 단언컨대 보복 정권이 될 것이다. 이러면서 돈다발 사진을 추가로 공개했어요. 그리고 추가로 공개하면서 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그러니까 오늘 공개한 돈다발 사진은요. 이미 김용판 의원이 국회에서 공개했던 국감장에서 공개했던 돈다발 두 장하고는 다른 거예요. 예, 다른 것이고 오늘 나와 있는 이 돈다발은 총 3억 7천만 원짜리인데 이재명 지사하고 그 다음에 모 경찰관 한 명에게 나눠 전달했다. 이렇게 박철민 씨가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박철민 씨는 자신의 전과만을 언론에 부각시킨 보도에 불만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왜 양심선언을 한 저희 전과만 부각이 되고 이재명 전 도지사 측에서 활동 지원했던 보폭들의 전과는 안 나오냐? 지금까지 나온 정황들만 가지고도 합리적 의심할 만한 중대한 일임이 확인된다. 이재명 지사와 연관된 인물들 전과나 신상은 전혀 나오지 않은 것이 정권이 민주당 정권이라서 다들 몸을 사리시는 건가? 이렇게 입장문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저희 진심 어린 양심 선언을 알아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고 제가 언급한 조폭들에 대한 전과 기록도 상세히 확인하여 봐주시길 부탁드린다. 조직은 모두들 양심 선언하고 선처 받으시고 지금껏 잘못 살아왔지만 대한민국의 국민들을 위한 영웅으로 거듭나시길 이 아우는 간곡히 부탁드린다. 저 혼자 제보자가 되어 형님들 처벌받게 하고 싶지 않다. 그러면서요. 윤석열 전 총장님 같은 분이 부정부패를 막고 나라를 바로 세워 공정한 대한민국의 대선 후보가 되시길 바라고 포용력 있고 모두를 아우를 수 있는 정세균 의원님이 대선 후보가 되시길 바란다. 예. 그리고 여당 야당 관계없이 이분들께서 대통령이 되셔서 나라의 기강을 바로 잡으시길 바란다. 또한 이 일로 상처받았을 부친과 근처였던 정모 변호사 끝까지 절 믿어주고 함께 곁을 지켜주고 있는 현 와이프에게 죄송하고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이렇게 밝히고요. 또 다른 사실 확인서를 통해서는요. 이재명 전 도지사와 성남 국제 마피아가가 동생관계가 아니라면 과격한 언행이지만 제 목숨을 걸겠다. 증거자료 모두 취합하여 조만간 장영하 변호사님과 변호인단님들과 공수처 및 국민권익위원회에 정식 고발토록 하겠다.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얘기들로 음해하시는 여당 국회의원분들 정식으로 명예훼손죄, 개인정보 유출로 고발하겠다. 도지사님께서 가장 믿고 있는 국제파 조직원들 중 한 명의 녹취록도 다 확보했으니 기다리시라. 전 이번 수감생활 끝나면 일식 기술 배워서 술집하면서 평범한 가정 꾸리고 살고 싶다. 이 사건을 제보함으로써 아무것도 얻고자 하는 것도 조건도 없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이죠. 이 박철민 씨가 자금책으로 지목했던 성남국제마피아바 출신 사업가 이준석 포마트레이드 대표는 이 언론과 인터뷰를 통해서요. 저도 국제파에 한때 몸담고 있었으니 박철민이 누군지는 알지만 언론에 나온 것처럼 그런 가까운 관계가 아니다. 돈 배달을 시키면서 4억 원을 주고 2억 원은 당신 사업장으로 쓰라는 게 사회 일반 상식에 부합하느냐. 이래서 이 관련 내용을 부인하고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것이 법적 공방으로까지 전개될 가능성이 상당히 큰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요, TV조선이 단독으로 보도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여러분들 S사 측에서 변호사비를 대납했다라는 의혹은 제 방송에서 한번 보도해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TV조선에서 오늘 방금 단독 보도한 내용을 보면 천화동인이 말이죠. 이 S사 전 대표한테 수십억 원을 대여해 줬어요. 그리고 안 받았어. 그래서 이 돈이 결국은 변호사비 대납에 쓰인 것이 아니냐. 이런 새로운 의혹, 변수가 지금 이 폭로가 됐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 TV조선 내용을 보면 김만배 씨가 실소유한 걸로 알려져 있잖아요. 천화동인 1호. 그래서 천화동인 1호에서 S사의 전직 대표이사한테 작년에 수십억 원대 자금이 흘러간 사실이 확인이 됐어요. 근데 이 S사는 이재명 후보의 변호사 수임료 대납 의혹과 맥이 닿아 있는 회사였기 때문에 과연 이 돈 거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게 그러니까 변호사비 대납이 아니냐라는 의혹을 사는 거예요. 그럼 어떤 내용이냐? 구체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천화동인 1호가 작년 7월에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 이 A 회사에게 보낸 담보 설정 관련 통지서입니다. 이 통지서를 보면 천화동인이 A사에다가 돈을 빌려줘요. 돈을 빌려주는데 뭘 담보로 해서 빌려주느냐? A사가 소유하고 있는 T사의 비상장 주식 4만 주를 담보로 해서 돈을 빌려줍니다. 그래서 이 A사의 대표는 또 어떤 사람이냐? 2013년도에 S사에서 대표이사를 지낸 최 씨예요. 그래서 이 최 씨가 약 20억 원을 빌려 그래가지고 5억 원만 갚아요. 그러면 왜 돈 15억 원을 여태까지 안 갚고 있잖아요. 이 최 씨하고 김만배 씨는 막역한 사이다. 이렇게 최 씨가 주장하고 있어요. 20년이 가깝게 막역한 사이고 굉장히 서로 좋아하는 사이다. 그래서 이렇게 20억 원을 빌려갖고 5억만 갖고 안 갚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김만배 씨 구속영장이 청구돼가지고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이때 구속영장이 기각되니까 오토바이 타고 마중 나온 인물이 바로 이 최 씨예요. 이 A사의 대표 최 씨. 돈을 20억 빌려 받은 사람. 그래서 이 최 씨는 혹시 기각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와본 거다. 그 봉투 갖고 나온 거 있잖아요. 약봉투예요, 약봉투. 약봉투 갖고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뭐 20년간 워낙 가까이 지냈다고 그러니까 약봉투까지 대기할 정도가 되니까 이 20억 원이라는 거금을 너만 알아 라고 빌려줬을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 최 씨는 또 이화영 의원과는 어떤 사이느냐? 왜냐하면 이화영이가 지금 킨덱스 사장이잖아요. 이화영이는 이재명 밑에서 평화부지사를 했어요. 아주 이재명의 측근 중에 측근이에요. 그 이화영 보좌관 이모 씨가 이 천화동인 1호 대표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최 씨는 이화영 의원하고는요, S사 재직 시절에 알게 됐고, 그리고 이 의원의 보좌관 출신으로 천화동인 1호 대표인 이 씨와도 친분이 깊다. 이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최모 씨는 S사에서 사회이사로 알았고요. 당연히 알 것 아닙니까? 제가 S사에서 8년 7개월을 일했으니까요. 이래서 이 천화동인 1호 이화영 의원의 보좌관, 이 사람하고도 친하다라고 하는 것을 시인하고 있어요. 다만 이 최 씨는 천화동인과의 금전 거래에 관해서는 S사나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는 전혀 무관하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고, S사 측도 중국 사업에 대한 책임을 지고 떠난 뒤에 S사와는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딱 잘라서 부인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의혹은 여전히 계속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대장동에 이어서 백현동, 그리고 이 백현동에 이어서 한동안 딱 뜨겁게 떠오르다가 잠시 조용해진 변호사 대납 의혹, 이 S사의 실체를
이제 언론인 여러분들께서 정체를 밝히십시오. 저도 뭐 다 짐작이 가는데, 그래서 S사에 대한 집중 취재가 필요하다. 제가 이미 한번 노컷뉴스의 단독 보도를 통해서 S사가 어딘지 예, 충분히 여러분들께 짐작하실 수 있게 제가 보도해 드린 바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 검찰에서는 곽상도 아들 퇴직금 50억을 이 동결 조치했습니다. 그래서 유동규 자산 동결 조치에 이어서 두 번째 동결한 것이고요. 검찰에서는 지금 현재 이재명의 이메일을 분석 중에 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남시에서는요, 그동안 우리 국민의힘에서 요청하고 있는 대장동 관련 자료. 처음에는요, 자료가 너무나 많아서 제대로 못 줘서 좀 자료 공개가 늦는다. 이렇게 얘기하다가 지금은 아예 수사 중인 사안이라서 자료 제공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딱 잘라서 거부하고 있어요. 이 얘기는 이재명이가 이번 국감과 관련해서 엄청난 자료 제공을 요청했는데 하나도 자료를 안 줬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은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손준석 영장 기각과 관련된 내용, 그리고 변호사비 대납 의혹, 이런 것들에 관해서 제가 보도해 드렸고요. 잠시 후에는 이제 노태우 대통령의 서거와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뉴스를 여러분께 보도해 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제 마지막 심야 뉴스 하나 더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